속력과 속도입니다. 역시 스칼라와 벡터 값이 되겠죠? 우리는 이 속력과 속도 값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제대로 한다면 공식은 필요 없어요. 왜? 물리는 항상 뒤에 단위를 붙여주거든요. 왜? 기본값은 숫자예요, 숫자. 근데 그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있다라면 미터냐, 미터파 세크냐, 뉴턴이냐, 주울이냐에 따라 의미가 다른 10이 된다는 얘기지. 그걸 너희들이 말로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단위는요, 자연히 따라옵니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의 세계에서 물리 방향과 어떤 그런 흐름을 이해한다면 물리만큼 쉬운 과목도 없어요. 왜? 약간의 사고만 따라주면 되는 거거든. 암기가 아니라. 알겠어? 자, 그렇다면 속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예요. 속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물체의 빠르기죠. 자, 다시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크기에 크기. 방향은 없고 크기만 있는 거죠. 빠르기. 알겠죠? 그래서 속력을 우리가 굳이 나타낸다면 이렇게 해요. 걸린 시간이라고 하죠. 사실은 시간이라는 표현도요, 어떤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시각과 시각 사이를. 그 시간 동안 이동 거리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봅시다. 우리는 통상적으로요, 걸린 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세컨드, 초. 그 다음에 거리는 뭐냐? 이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미터요. 이렇게 쓰기가 좀 부끄럽죠? 그래서 간지나게 얘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거를 해석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시간분의 거리 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얘가 뜨면. 자, 분모부터 해석한다. 퍼가 있는, 퍼의 단위는 이걸 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퍼라고 합니다. 이걸 퍼 이렇게 퍼. 퍼의 단위는요, 모든 단위가 과학에서는 분모부터 해석하세요. 그래서 쟤는 분모의 개수가 1이거든요, 무조건. 분모 개수는 1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해석 이렇게 되죠. 1초 동안 저 앞에 숫자가 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미터 이동해? 이 뜻이에요. 이게 빠르기죠.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해?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칠판 보세요. 5m/s예요. 1초에 몇 미터 간다는 얘기입니까? 5m 이동하는 애요. 2초 동안 몇 미터 갈까요? 10m요. 또 하나, 100m를 가려면 이 속도로 몇 초가 걸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m를 간다면 1초당 5m 가는데 5로 나눠보세요. 20초 걸리겠죠? 이해 갔어요? 자, 좀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라면 암산하기 보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식을 쓰지 않는 거죠. 단위환산으로 써요. 단위환산. 무슨 얘기냐? 단위환산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분모가 세크라는 걸 알았어요. 자, 속도가 18m/s예요. 근데 7초 동안에 몇 미터 가냐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곱하거나 나누면 되는 건데
몇 미터 가냐고 질문했으면 이거 나누면 되니까 둘이 곱하면 이게 지워지잖아요. 세크가. 됐죠? 곱하면 지워지잖아요. 세크도 지워진다고 단위도. 알았니? 숫자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단위 환산이에요. 이건 7 곱하기 18이에요. 답은. 이해 갑니까? 126m가 답이라고. 잘 봐. 1초에 18m 가는 애가 7초면 18에다 7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단위 환산으로 곱해도 된다고. 이해 갔니?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 갔죠? 이게 속력값이야. 이게 속력. 자, 그렇다면 속도는 무엇인가? 얘는 똑같다니까요. 걸린 시간. 왜? 얘는 스칼라잖아요. 시간은 스칼라니까 어디든 걸린 시간입니다. 세로축이 뭐냐? 변위예요. 변위.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거리요. 이게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벡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속력을 스피드라고 얘기합니다. 스피드. 얘들 어디 책에는 속도라고 되어 있죠. 스피드가? 아닙니다. 속력이에요. 속력. 그래서 우리가 V 이렇게 쓰죠. 얘 벨로서티예요. 그래서 V하고 바를 올려요. 정확하게 올리면. 다릅니다. 당연히. 알겠죠? 외국에 쓰는 말이 다르다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봐요. 변위의 단위도 미터, 시간도 세크. 자, 그래서 간지나게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의 차이입니까? 해석의 차이죠. 해석. 잘 보세요. 해석은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향과 빠르기거든요. 물체의 방향과 빠르기이기 때문에 얘들의 해석은 1초 동안 이 말이 들어가. 이 말이. 자, 어디로? 뭐가 들어간다고? 요게 세 개가 들어가. 어디로? 방향이 들어간다고요. 몇 미터 이동해? 이 뜻이에요. 이 뜻이라고. 어디로란 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속도라는 표현은. 알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해보겠습니다. 평균 속력이요. 평균이죠, 평균. 평균 속력이라는 건요, 그들의 순간순간 속력은 다르겠지만 그들의 속력을 모두 합했을 때 평균이 얼마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 물체라면 그 속력이 평균이 되겠지만 어디 구간에서는 기울어서 속력이 좀 느리고 어디는 좀 가파라서 내리막길이라 속력이 빠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총 걸린 시간을 뭐로? 총 이동한 거리로 나눈 거죠. 그래도 단위는 이거라고요. 미터과 세컨드. 1초에 평균적으로 몇 미터 갔냐는 뜻이거든요. 1초에 평균적으로 몇 미터를 갔냐.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문제예요. 이게 물리적인 해석이니까 잘 보십시오. 자, A에서 B까지 이동을 합니다. P는 중간거리입니다. A에서 P는
3m/s로 P에서 B는 6m/s로 이동을 했어요. 뭐 이동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문제인즉슨 이겁니다. A에서 B까지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중간이 딱 P 지점이에요. 미들. 근데 요 구간이 3m/s고요. 요 구간이 6m/s래요. 그렇다면 A에서 B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라고 물은 겁니다, 지금. 자, 정석적인 해석을 보여드릴게요. 모든 학생들, 학교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평균 속력이라는 것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잘 보세요. A에서 P를 놓으면 P에서 B의 거리와 어떻겠어요? 같겠죠? 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다고 합시다. 그건 아니야. 재채기야. 그러면 이 총 이동 거리는 몇 D가 되겠어요? 2D가 됩니다. 2D. 맞아요? 그죠? 그렇다면 A에서 P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구할까요? 시간은 이렇게죠.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면 시간은 속력분의, 다시 말해서 3m/s 분의 D가 되겠죠. D미터. 이렇게. 그러면 P에서 B 시간은요. 6m/s 분의 D미터가 될 거고요. 고로 이 식이 나옵니다. 자, 얘가 3분의 D고요. 세크. 얘가 6분의 D고요. 세크. 얘가 2D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보면 이 6분의 몇 D입니까? 6분의 2D가 되겠죠. 그럼 6분의 3D죠? 그럼 2분의 세크겠죠. 얘는 2D고요. D가 지워지니까 얼마가 나와요? 미터겠죠.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와,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 소모라고요. 이렇게 푸는 게. 공식대로 풀어내는 거 기분은 좋죠. 잘 보십시오. 선생님이 풀어내는 원리를 잘 보세요. 먼저 이거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연이가 해석해 봐. 이거 해석해 보라고. 오케이. 세봐, 이거 뭐라고 해석해? 됐어. 근데 이 거리가 같대지. 그럼 여기 최소 배수가 몇 미터예요? (6m)잖아. 얘 몇 초 걸릴 거 아니야? 얘는 합치면 12m 나눠봐. 이게 답이야. 이렇게 푸는 거라고, 문제를. 이해 갔니? 그러니까 어깨 막 공식 써서 멋있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은요, 암산으로 풀려요. 이거 거리가 같은데 왜 뒤로 놔요? 6m로 놓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m/s, 3m/s 놨으면 거리 뭘로 놓으래요? 12m 놓으세요. 4,3의 최송배수니까 12m 놓으면 총거리 24m예요. 거기에 3m/s가 12m 가려면 4초 걸리고 4m/s가 12m 가려면 3초 걸리고, 그러면 결국은 7초 걸리겠죠. 이런 거예요. 7분의 24.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선생님 안 떨어져. 안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원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문제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식적인 것보다는 저런 해석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푸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여기는 왼쪽은 쓰셨죠? 지울게요. 바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는 말 그래도, 그러니까 뭐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평균 속도 그러면은 순간 속도를 모두 합쳐서 평균을 낸 값 아니겠어요? 맞지? 그런데 그런 표현을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볼 거다요. 효과음영도 글로 나타내는 이 창의성. 충격 먹었죠? 별소리 나타 대답이 느리다는 건 수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프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 걱정을 하들들 말어. 여러분들, 참고. 어디에 써야 돼? 노트 왼쪽에 써야 되겠지? 참고라게 별거 아니다. 이거 봐라.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그래프죠. 맞잖아요. X축, Y축 배웠잖아. 그치? 여기를 몇 사분면이라 합니까? 여기를 이해 갔죠? 2하고 4를 지나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0보다 작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억나요? 1에서 3을 지나는 그래프는 직선은 기울기가 0보다 크고 y는 무엇이죠? 기억나죠? 이때 이것을 뭐의 초기값? y의 초기값이라고 쓰고요. 이 아이를 뭐라 불렀어요? 직선의 뭐? 기울기라 해가지고 가로축의 변화량. 여러분들 이거 델타라고 읽어요. 알아요? 이거 델타라고 읽는 거 알아요? 이거 델타라고 읽고요.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직선의 기울기라고 배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리에서 배우는 그래프는요, 특히 물체의 운동 그래프는 이렇게 배웁니다. 몇 사분면이 없어요. 2하고 3이 없죠. 왜요? 얘가 이거기 때문에요. 시간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스칼라니까. 그래서 세로축은 누가 온다? 벡터가 옵니다. 벡터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세로축은 벡터가 오고요. 가로축은 시간이 중요하다. 이거는 항상 이래요. 항상. 그래서 니들이 어떤 그래프를 봐도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보세요. 물체 운동에서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썼죠, 이쪽? 이런, 이씨! 동영상 보고 쓰세요. 잘 보십시오. 얘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이렇게 쓰면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누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S는 이동 거리, 이게 또는이에요. 변이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저 세로축이 이동 거리가 돼버리면 이건 없는 거죠. 0 밑에는 없는 거죠. 맞죠?
변이가 돼버리면 0 밑에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얘가 벡터잖아, 얘가 벡터거든요. 제가 스칼라고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 직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기울기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죠? 자, 우리는 얘를 이렇게 썼대요. 얘 바꿔봐요. Y축이 무슨 축이에요? S축이죠? 맞잖아요. X축은 무슨 축이에요? T축이죠? 이것 때문에 수학을 배운 거라고 너네가.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요? Y는 AX 플러스 Y0라는 그래프가 S는 AT 플러스 S0라는 그래프로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으면 얘는 뭔가요? 여러분, 세로축이 누구라겠어 내가? 얘들의 단위가 뭐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단위도 뭘 거 아니야? 미터. 그럼 뭘 말하지? 이걸 의미해. 이 그래프가 이걸 의미한다고. 시간당 이동거리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출발점이야. 이해 가니? 그렇다면 이건 뭘까? 뭐의 변화량분해? 시간의 변화량분해. 누구의 변화량? 이동거리의 변화량이잖아. 변이의 변화량. 그럼 얘 단위 뭐 나올까? 단위 뭐 나와? 이거 나온다니까? 이거 뭐였냐? 속도 속력이었지. 이런 거야. 그럼 질문. 얘 기울기 어떠냐? 점점 증가한다. 맞아 틀려? 끄떡거리지 마. 창피할 줄 알아야지. 기울기 일정하다지. 자, 여기부터 껐딱껐딱거리는 게 이게 수학적인 니네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고. 물리를 하면서 수학적인 기본을 잡아. 말 듣고. 기울기라는 건 얘들아, 이런 거다 얘들아. 봐봐. 만약에 어떤 애가 여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얘 어떻게 떨어지겠냐? 으아, 이렇게 떨어지겠지. 기잖아. 기울기 가파르잖아. 마지막에 가면 으악 이러겠지. 얘는 어떻게 떨어지겠냐? 아, 이렇게 떨어지겠지. 얘는 어떻게 떨어질까? 아, 이게 일정한 거라고. 기울기가. 이해 가니?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지금 이게. 그럼 뭐가 일정하다고 할 수 있냐? 속도가 일정한 거라니까 저 그래프가. 이게 이해가 가야 돼. 안 가면 그 다음부터 출제자가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들어. 다시 보자. 이 그래프 하나를 보면 얘는 미터 단위고 얘는 세크 단위란다. 그럼 이 기울기는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써. 미터 퍼 세크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 갔어? 됐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3초고 여기 1이야. 얘가 6이야. 방정식 적어봐. S는 기울기 몇 T? 어우, 쏘리. 7이라고 할게. 그래야 계산하기가 좋겠다. 기울기 얼마? 그렇지, 2죠. 와, 이것도 못 보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처음 1이고 나중에 7이니까 변화량. 요 변화량을 보셔요. 이게 델타 S입니다. 변화량이. 그리고 0에서 여기가 델타 T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T 플러스 출발이 어디예요? 이거거든요. 이 그래프가. 이해 갑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뭔지? 결국 뭡니까? 얘는 S는
이 그래프예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해석을. 얘는 이 미터/세크에 무슨 운동으로? 등속 운동으로 몇 미터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이거 여러분 봐. 이거 플러스죠. 이 아래는 뭘까요? 마이너스죠. 출제자들은 항상 정방향을 표현해 주지 않아요. 항상. 왜? 위다, 오른쪽이다, 뭐 북쪽이다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줍니다. 그럼 니들이 그냥 풀 때 나는 플러스 무조건 아무것도 안 썼으면 북쪽으로 할래. 그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북쪽 1m에서 출발한 거라고 얘는. 이해가냐? 1m에서 출발 이렇게 써 있으면 2m/s의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해석을 했으면 여기다 방향성만 정해주면 얘는 완벽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앞으로 1m 혹은 뭐 서쪽에서 서쪽으로 1m 뭐 방향은 되게 많이 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3초 때 속력이 얼마라고요? 속도가? 3초 때 속도 얼마라고 이 그래프에서? 잘했어요. 2초 때는요. 네가 이랬다고 아까 그래프가 증가해요 이럴 때 2초도 이겠죠. 등속 운동이니까. 그럼 1초 때는요. 자, 중요한 거예요. 1초 때 0초 때 속도 0이야 0이 아니야? 0초 때 속도가 0이야 0이 아니야? 얼마야? 2예요. 저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는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해석을 못 한다는 건 물리 전체를 다 못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오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차분차분히 배워야 니들이 앞으로 야, 내가 진짜 물리 선택했더니 후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하면 할수록 선생님 배우면 배울수록 물리가 힘들어요. 그럼 중도 포기. 그냥 포기하세요. 공부는 배우면 배울수록 쉬워야 돼요. 그래야 공부할 맛이 나는 건데 뭐지? 자꾸 할수록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포기해야지. 근데 그 정도로 한번 마음 진지하게 마음을 갖고 공부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직선 그래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냐면 애들이 0초일 때 속력 얼마야? 그럼 다 대부분 1m/s 이런다니까? 여기 1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요? 출발점이에요. 북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플러스 방향 1m에서 출발한 거고 저거 숫자는 그럼 얘는 과연 어떻게 출발했느냐? 보세요. 뭐가 있었다? 속도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로? 2. 그러니까 이 관찰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 얘가 기준선입니다. 저 차가 와요. 얼마의 속도로 오죠? 2의 속도로 오는 거죠. 와서 기준점 북쪽으로 1m 지점에서 여기서 딱 출발하면서 잰 거예요. 뭉 지나가는 거. 이해 갑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시간과 변이의 그래프인데 하연아, 얘 0초 때 속도 얼마야?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닌 거야. 이것만 중요시하라고. 이해가니? 엄연히 얘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얘는 출발점이 어디다? 기준점인 거죠. 출발점, 기준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0이라는 게.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S가 뭘 뜻하는지 알겠어? 변이야 앞으로. 알았니? 왜 S예요? 난 그래프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걸 알아야 돼. 자, 이걸 참고에다 적었다. 됐니? 또 지운다. 여기 뭐라고 써있니? 왜 안 읽어? 아, 참고로 읽었구나. 참고. 팩토리, 그지? 참고가 아니라, 그지? 나쁜 사람. 넌 항상 이제 수업할 때는 나에게 대해 배드걸이든 배드걸. 큰일 났어.
이제 영상 찍으니까 아빠도 보라고 그래. 재밌겠다, 야. 자, 봐봐.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지금 그래프가 딱 그려져 있단 말이야. 봐봐. 세로축에 뭐라고 되어 있니? 위치라고 되어 있고, 그지? 가로축에 뭐라고 되어 있니?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얘를 잘 봐. t라고 할 거라고. t는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이쪽은 보지도 말라고. 2, 4분면, 3, 4분면은. 자, 위치는 얘가 만약에 직선상에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이라면 이동거리든 변이든 같겠지. 기잖아. 위치는 플러스로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돌아오는 게 없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써 있어요. 봐봐요. 이게 몇 차 함수입니까? 혹시 알아? 이거 몇 차 함수인지? 모르겠어요. 3차죠. 사실은 2차 함수 하나, 2차 함수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네 2차 함수 이러면 기울기 0보다 커, 이렇게 되면. 그래, 큰 거, 작은 거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냥. 알았니? 근데 봐라, 이제. 아니야. 겁을 줄 필요 없겠지. 지금 얘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잘 봐. 여기에 시간 TA가 있단 말이야. 요 지점에. 그럼 요 지점에 뭐가 있겠냐, 이렇게. 위치가 있겠지, SA. 다음에 요 지점에 TB라는 시간이 있어. 근데 이 지점에 뭐도 있겠어? SB도 있을 거 아니겠냐고. 그치? 이때 이것을 딱 이으면, 알았니? 이 선을 딱 잇잖아?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이 기울기가 평균 속도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 기울기가 평균 속도. 왜? 봐봐. 이 직선의 기울기를 따져볼까? 이렇게 된다. B에서 A를 뺀 시간. B 위치에서 A 위치를 뺀 시간. 단위는 미터/세컨드가 나와. 단위는 얘를 평균 속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직선 기울기는 무조건 속도인 거야. 왜? 미터/세컨드니까. 이해 가니? 직선 기울기 무조건 속도인데 이렇게 그래프를 막 관통하는 이런 직선 기울기가 나오면 이건 평균 속도고, 이렇게 되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봐봐봐. 요거 이거 접선 기울기지. 키잖아. 이렇게 접선 기울기도 직선이잖아. 그럼 이 접선 기울기는 뭐에 해당되느냐? TA일 때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TA일 때의 순간 속도. 그러니까 어쨌든 직선 기울기는 다 속도였던 거야. 근데 두 점을 관통하면 평균 속도. 접선을 지나는 기울기면 순간 속도. 그럼 이거 봐봐. 제대로 보는지 보여준다. 여기 봐. TA부터 요 정도까지 접선 기울기는 커지냐 추냐? 커지네. 그럼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가면 다시 속도가 어떻게 되겠냐? 느려져요. 그래서 이 지점의 거리와 이 지점의 거리를 관통하는 직선을 딱 그으면 두 지점에 뭐가 떨어진다? 평균 속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자. ST 그래프야, 이게 지금. ST 그래프거든. 직선 기울기는 뭐다? 속도다. 이해 갔어? ST 그래프의 직선 기울기는 뭐다? 속도다.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얘 평균 속도, 순간 속도 둘의 크기. 내가 시간을 정해볼까? 봐봐. 여기를 T0를 하고 여기 S1이라 할게.
0에서 t1까지 응? 우리는 평균 속도와 그 다음 t1에서의 순간 속도가 누가 큰가 계산해봐. 0에서 t1까지의 평균 속도 알지? 요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 누가 커? 맞아요. 그겁니다. 잘 봤어요. 이쁘다. 그거예요. 이겁니다. 이런 애들이 봐봐요. 이런 애들이 등속 운동하는 애들이에요. 얘는 속도 막 변하고요.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페이지 13쪽. 이걸 보세요. 이거. 자, 여러분, 아주 이 말 그대로 온다면 이 뜻이 속도가 더해진다. 알겠습니까? 속도가 더해진다고요. 질문. 너희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나는 아메바가 아니에요. 저는 유글레나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고죠. 속도가 더해지면 속도는 크기가 커진다, 준다, 둘 다 가능하다. 아메바 하나가 탈출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해진다는 건 플러스 값을 계속 더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값을 계속 더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속도가 주냐고 느냐고 물어봤죠. 그랬잖아요. 처음에 플러스 4값인데 속도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계속 크기가 줄겠다. 나중에 0이 됐다. 계속 이제 또 커지겠죠. 음의 방향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질문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잘 들어봐요. 속도가 더해진다. 이걸 다 통칭하면 뭐가 변한다? 속도가 어떻다? 변한다는 얘기거든. 질문. 속도가 변하는 건 결과라겠어. 원인이 누구지? 잘했어요. 그겁니다. 힘. 여러분들이 가속도를 배우려면 의미도 좋고 다 좋지만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럼 얘를 변화를 주는 애가 누구냐? 얘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복잡한 거 가르칠까요? 노. 가속도가 일정한 것만 가르칩니다. 그럼 힘이 어떻다는 거죠? 일정하죠. 이게 자동으로 따라와야 돼요. 자, 가속도를 써볼게요. 자, 봅시다. 가속도는 우리가 보통 액셀러레이션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악셀레이터를 밟아 막 이런 거 있죠? 액셀레이션인데 잘 보세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속도 변해야죠. 그래야 가속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시간은 단위가 S고요. 속도의 단위가 뭐죠? 이걸 해석하면 된다고. 해석해봐. 몇 초당? 몇? 그냥 몇 미터 퍼 세컨드 변화해 이러면 되는 거지. 이것도 분해하면 어떻게 해? 다시 1초당 몇 미터 퍼 세컨드씩 변해 이 뜻이에요. 분모 읽었으면 분자를 다 읽어야죠. 얘를 간지나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지금 헌대로 하세요. 뭐라고? 1초당 몇
미터 퍼 세크씩 변해 있듯이 1초당 몇 미터 퍼 세크씩 변해 속도가 변하네 힘이 있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냐? 가속도가 뭔지 알겠어?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 가속도를 소개할 거야. 또 뭘로? 그래프로. 아까 그래프 잘 봐. XY 그래프 봤지? 참고해서. 난 이렇게 놓을 거야. 그래프를. 잘 보셔. 이게 누구야? 시간. 가로치고 무조건 시간이라 했잖아. 자, 이제부터 니들이 얘기해봐. 이거 누구니? 속도야, 이제부터. 속도. 아까는 뭐였는데? 위치. 여기부터 여기가 변한 위치. 지금은 세로축이 속도란 말이야. 니네 속도 단위가 뭔데? 이거잖아. 얘 단위는 세크.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니네 눈치를 챘을걸? 직선 기울기 그릴 거야, 직선. 직선 그릴 거라고. 이 직선 단위가 뭘까? 직선 단위. 뭘까? 이거야. 이해 가니? 얘 기울기 단위 뭐라고 그랬어? 얘 미터고, 얘 세크니까. 뭐라고? 속도구나. 얘 뭐겠냐, 그럼? 가속도라니까? 이해 갔니? 이거 가속도야, 얘들아. 자, 그래프를 내가 똑같이 그려볼게. 어떻게 그릴 거냐?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여기다 0 쓰고. 질문! 이거 시간이 흐르면서 속도 변하냐, 안 변하냐? 변한다. 그럼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해 가니?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있는 직선을 그릴 거야. 내가 직선의 기울기 그릴 거라고.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렇게. 여기 그릴 거야. 이렇게. 그럼 얘 기울기가 뭐냐? 이 직선 기울기. 이 기울기. 바로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야. 자, 요 지점을 T1이라 할게. 여기를 V1이라 하고 요 지점을 V2라고 한다면 얘는 T1분의 어차피 출발이 0초니까 V2-V1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평균 가속도다. 그러면 얘들아 요건 뭔지 알겠냐? 요거 직선 기울기. 얘는 뭘까? T1에서의 순간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되는 거야. 순간 가속도. 근데 니네 0부터 T1까지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순간 가속도가 점점 커졌니? 줄었니? 그러면 뭐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프를 너희들은 내가 시간만 있으면 막 그려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진 않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 내가 그래프 오늘 2개 보여줬어. 세로축이 뭐인 거하고 S 위치 뭐인 거하고 V 속도인 거 2개 보여줬다고 니들한테. 이해 갔어? 자, 이쪽 지운다. 평균 가속도하고 순간 가속도를 봤으니까 자, 이제 무슨 관계를 볼 거냐면 가속도와 속도의 관계를 알려줄게. 속도와 가속도의 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만 알면 쉬워요. 여러분 방향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건 벡터라고 했잖아. 속도도 벡터고 가속도도 벡터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가속도, 속도로, 속도는 그대로 생각해. 1초당 어디로 몇 미터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데 얘는 1초당 몇 미터 퍼 세크 제곱씩 변해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가속도는 누구다? 힘인 거야. 왜? 가속도 왜 생겼어? 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가속도는 그냥 누구라고 생각하라고? 힘인 거야. 그럼 이 말이야. 자,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뭘까? 가속도 방향은 앞으로 누구의 방향이라고 생각해라?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얘 물체의 속도 방향이잖아. 힘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면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당연하죠. 속도가 빨라진다야. 하지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면 이렇게 가속도 방향을 가속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이라고 생각하면 반대이다 이래버리면 결국은 속도가 어떻게 될까? 느려지겠죠. 이런 표현이 이해가 가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페이지 14쪽 보세요. 거기서 2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먼저 그래프가 뜨죠. 직선의 기울기가 뭔지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겠지만 이 그래프의 직선 기울기는 뭐다? 속도입니다. 이해 갔어요? 맞죠? 자, 0부터 5초까지 속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할래요? 예, 0부터 5초 동안 속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왜?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니까. 맞죠? 그럼 여기 봐봐요. 칠판 봐요. 위아래요. 위요. 누가 있다? 그렇죠. 힘이 있는 거죠, 지금. 이해 갔어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 한다고요? 일치하는 거죠. 그럼 질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 들어봐요. 지금 이동 거리가 운동 방향이죠. 이해 가요? 걔 플러스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플러스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힘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지금 가속도도 플러스라는 얘기라고요. 이해 갑니까?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도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빨라져요? 중구난방으로 빨라져요? 일정하게 빨라져요? 일정하게. 이게 이차함수예요. 그럼 등가속이에요, 이게. 가속도가 일정하다고요. 그럼 힘이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 일정한 힘. 이해 갑니까?